전통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을 갖고 계시고, 이 부분 때문에 뭐 실전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고 있고, 전통권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쿵푸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 형이권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형이권을 수련하셨고, 이분이 복싱도 수련을 하셨는데 본인이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형이권에서 보면 분권 같은 경우 칠 때 이렇게 권을 이런 식으로 지르죠. 사실 뭐 형이권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가라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의 태권도 같은 무술도 보면 주먹을 이렇게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이 허리로 가죠. 형이권 분권에서 이제 주먹을 이렇게 지르는데, 이렇게 권을 지르게 되면 안면이 열린다는 거죠.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이 부분이 복싱도 수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본인을 생각을 하시냐고 질문을 제가 드리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저는 글을 남겼는데, 이분이 저한테 단문을 안 주셨어요, 댓글로. 그래서 그냥 수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전통권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초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극권을 이야기하자면 팔극권의 충추, 이 초식이 이대로 써먹지 못할 거면 뭐하러 이런 훈련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이 초식에 대해서 어떤 변형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통권 수련하시는 분들 보면, 그 스파링을 할 때 보면 앞면이 다 가드가 돼 있거나, 실제로 뭐 어떤 무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수련하는 이런 형태나 뭐 이런 형태로 수련을 하셨다가 복싱이나 격투기 하시는 분한테 교류 스파링을 하는데 굉장히 두들겨 맞은, 그래서 이제 그 교류 스파링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하신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전해 들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카드라 통신 이야기한다고. 근데 뭐 증인을 대자면 다 증인을 댈 수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무관 방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제가 팔극권 수련을 하면서 5년 정도 넘게 수련하면서 팔극권을 실전에 과연 팔극권이란 무술을 과연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에 격투기 수련도 했었고, 태권도 수련도 해서 이미 쿵푸 입문하기 전에 12년 정도 이렇게 타 무술을 수련하고 건너왔는데, 전통권 수련하면서는 제가 거의 스파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부님께서는 무관에서 이제 태극권하는 수련자들도 기르셨고, 뭐 우슈 선수나 산타 선수,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무술하는 분들을 양성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저에게 산타 수련을 이렇게 하도록 가끔씩 이제 권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통권 수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산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처음에 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거품이 빠지면서 산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고, 조금씩 수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통권적 요소가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통권을 수련하면서 가장 스파링의 한계점처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 형이권 하시는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권을 칠 때 자꾸 이렇게 전통권식으로 치다 보니까 손이 자꾸 허리로 간다든가, 이렇게 원투를 칠 때도 자꾸 이게 힘쓰는 부분 때문에 자꾸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후 좌우 위아래의 그 압력과 그 개념을 연결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격투기식 자세에서 치면서도 팔극권적 개념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초식이나 어떤 원론적인 형태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자꾸 연결을 하다 보면 이 초식 자체가 격투기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가 되고 맙니다. 사실 뭐 옛날에 아실 거예요. 50년대에 태극권사와 백합권사가 시합했던 영상 보면 태극권 하시는 분 막 이러고 백합권 하시는 분들 막 이러시죠. 실제로 그분들이 스파링을 안 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스파링을 위주로 하는 격투기나 무술 쪽에 훈련하는 영상이나 어떤 자료나 누가 스파링하는 걸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 이렇게 싸우던 사람이 어떤 놈이 보니까 이걸 딱 올렸더니 이게 생각보다 상대방의 공격을 잘 가드를 하더라. 그러면은 본인이 권법은 권법대로 수련하더라도 스파링 할 때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금방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물론 격투기 선수가 전문으로 하는 내용만큼 정확하게 가드하거나 이게 제대로 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상은 이걸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 내 몸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식에 집중하고 그 형태에만 계속 몰입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술을 지도했던 선배들이 지향했던 예를 들자면 뭐 실전을 추구했다는 아무개, 실전에서 강했다는 아무개가 주장하는 그 내용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을 지를 때 주먹을 허리에 당긴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잡아서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싸울 때마다 상대방을 잡아서 당기면서 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손이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신체 어느 부분을 가드해주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전통권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손을 내리면서 중국 분들이 이렇게 스파링하는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저는 마이너틱한, 그러니까 스파링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길거리 싸움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길거리에서 한두 번 싸워보고 복싱 영상 한두 개만 보고 본인이 치고받고 몇 번만 해보면 이게 대본 올라가야 된다는 거는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걸 해보질 않은 거예요. 해보질 않으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할 때 저는 손이라고 하는 것,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게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붙어있는 상대방이 머리가 치기에 가까우면 박치기를 할 것이고 팔꿈치 쓰기에 가까우면 팔꿈치 쓰면 되는 것이고 발차기가 가깝다면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갖고 자꾸 어떤 초식으로 자꾸 만들어서 권법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투로라는 게 있고요. 투로 이전에 우리가 기본 단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단식 이전에 뭐가 있냐면 권의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권의 기본이라는 건 뭐냐? 퇴각술, 보법, 그리고 타격.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건 뭐냐? 수법, 수형. 수형은 보통 권, 장, 그리고 구수.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있죠. 근데 권은 지르면 됩니다. 이걸로 쳐내리면 됩니다. 이게 벽추죠.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횡권이 됩니다. 횡타가 됩니다. 뭐 당랑권에서는 권추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붕추죠. 이 영춘권에서는 리권이라고 제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타무설에서도 이런 식으로 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나를 세워서 치면 상대방의 목을 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겠죠. 구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잡는, 끌어치는 동작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으로 상대방을 쳐서 이렇게 쳐서 이 부분으로 상대방에 타격하는 그런 수를 쓰이기도 합니다. 권이 날아오거나 했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수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식을 수련하기 이전에 먼저 이 동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완전히 권초식대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있는 기초의 수법과 보법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슈는 움직임에
운동 원리를 접근하는 것이고, 쿵푸는 권의 내면적인 개념을 접근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사용할 때는 산타에 접근시키면서 타격과 이런 그래플링이나 이런 수들을 연습함으로써 전통권의 개념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쿵푸의 개념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3대 무술을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무관에서는 우슈의 권법도 수련을 하고 전통권 권법도 수련을 하고 산타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라운드 기술도 훈련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정도, 그러니까 주짓수나 이런 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하는 만큼은 못하지만 그런 훈련도 간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은 그 무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도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훈련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훈련할 수 있다. 그리고 ADKF 첨단 쿵푸 주남진 관장은 이런 관점으로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초식을 반드시 실전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개념을 풀어 쓰기 때문에 격투기로도 적용하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형이건의 분권의 개념을 원투펀치의 개념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형이건의 분권을 형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수련자들한테 팔극권을 수련하지만 혹은 태극권을 수련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산타에서 태극권이 적용된 이런 얘기들을 설명하면서 형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훈련하면 도움이 된다. 제가 뭐 경험한 폭 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격투기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초식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원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세미나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권틀은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그대로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응용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뭐 산타에 대해서든 무에타이에 대해서는 다른 운동을 계속 스파링도 하고 가볍게 하면서 놀이로도 하면서 간단하게 적용해 보시면 본인이 무술을 보는 관점이 많이 넓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으로 수련하신다면 본인이 무술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움직임의 원리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형의권의 분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안면가드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직관적으로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대본을 써보거나 뭐 생각을 하거나 뭐 깊게 해서 해보기도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말씀들을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두서 없습니다.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은 가감없이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본인들의 관점에서 저의 생각과 뭐 맞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 뭐 동의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각자 길 가시면 돼요. 뭐 저한테 비판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수련하신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배운 그 내용들의 생각에 따라서 본인이 경험한 수치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다르고 철학적인 부분도 다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운동을 30 몇 년을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고 제가 지금 47이에요. 그러면 제가 10살 때 수련을 시작을 했으니까 네 38년째 수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의 생각이 정립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수련하실 때는 부상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운동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은 항상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체력 훈련도 꾸준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 나오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40대 초반까지 괜찮았는데 체육관 차리고 나니까는 운동을 좀 안 하고 체육관 와서 놀고 이럴 때가 많아서 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쿵푸를 수련하고 있는 쿵푸를 중심으로 우슈와 산타 그리고 다양한 무술들을 그리고 격투기들도 어떤 운동도 배탈성 없이 운동하고 있는 쿵푸 주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